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성북소녀시대 수요일 방송을 진행하는 스케치 여행이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날라 홍은경입니다. 오늘 조금 많이 늦어졌어요. 네. 그리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죠. 살갗에 닿는 바람이 차다 못해 시리게 느껴질 땐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 한켠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아마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이기 때문에 외로운 무언가가 있어서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말한 시인의 말처럼 사람이니까 외롭고 외로우니까 울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깊은 사랑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매달려 있는 낙엽이 남아있는 11월 마지막 주. 자, 노래 하나 들으시면서 스케치 여행 시작합니다. 고은이 이정란이 불러요. 사랑해요. 낙엽들 그 사이로 거리를 걸어봐요. 지금은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돌아보면 아쉬웠던 순간이 너무도
방법 알려드릴게요. 성북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btv.kr 접속하시거나 유스트림 앱 설치하신 후에 성북 마을 TV 성북소녀시대 검색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후딱후딱 갑시다. 네. 자, 우리 오늘 스텔라 나와 계시고요. 홍차도 안녕하세요.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신 없었죠? 예, 저희가 방송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요. 많이 늦어졌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나 모르겠네요. 글쎄,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은 아마 뭐 그렇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우리가 뭐 몇 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 이 긴박했던 20분 거의 30분 그쵸? 네, 맞습니다. 순간 이렇게 위기를 대처할 수는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런 능력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너무 깊이 갔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우리 지난 시간에 서촌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서촌 가는 거 맞죠? 예, 맞아요. 저기 네. 우리 서촌 하면은 네. 경복궁 그 서쪽에서 인왕산자락 있는 그 동쪽까지 그 이르는 말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경복궁 동쪽에 있었던 게 북촌이었었잖아요. 북촌이죠. 근데 왜 서쪽에 있는 거는 서촌이라고 부르는지 동쪽은 부촌이라 부르고 그래서 근데 저번에 아마 그 랄라 설명을 잘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사실 그 북촌이라고 했던 거는 그 조선시대 그 사대문 안에 있었을 때 청계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도시 그 방위에 따라서 동촌, 서촌, 남촌, 북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붙여졌던 거고요. 근데 그렇죠. 요즘 그 북촌이 너무 뜨다 보니까 우연찮게 경복궁에 이제 서쪽에 있다 해서 서촌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부르게 되는데 그게 조금 좀 명칭이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죠. 네. 이게 서촌 그냥 저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알았어요. 서촌이. 예, 그래서 네. 원래 그 서촌이라는 거는 그 조선시대 그 자료를 보면은 지금의 정동이나 서소문이나 그 정동 부근을 얘기를 그래요? 해요. 예. 지금 서촌이 아니라.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경복궁 서쪽은 사실 옛날에 물이 흐르는 이게 내려오는 곳에서 그때 그러니까 상촌이라든가 우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쪽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백운동촌, 옥류동촌, 사직동촌 해가지고 지금 그쪽 서촌을 지금 우리가 불려지고 네. 있는 그 서촌에 그게 좀 있는데 그걸 지금 복원 작업을 조금 더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그냥 뭐 음. 서촌 하니까 서촌 그냥 그렇게 같이 따라 불렀는데 예. 사실 좀 근거도 없는 지역 명칭이었군요. 예, 그래서 네. 저 그쪽 마을에 계신 분들이 한 뭐 2010년 정도부터 역사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그런 서촌이라는 그 예전의 그 지명이 좀 하락이나 쇠퇴 이미지가 좀 강해서 그런지 좀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아보자 해서 보니까 거기 가다 보면 저희도 봤었지만 그 세종대왕 표시석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세종대왕이 태어났고 지금 여기 보이신데 화면에 보면 세종대왕 나신 곳에서 저렇게 표시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거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해서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이란 역사적 의미를 부여를 해서 요즘 세종마을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부르자 그렇더라고요.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세종 대왕은 그 태종의 그 셋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런 뜻이 이제 종로구청이나 그쪽에서도 이제 좋은 네. 것 같다고 해서 그쪽에 보면은 종로구 지명위원회 그런 게 있대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의결을 해서 세종 마을로 부르자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오늘은 그 서촌이라고 하지 말고 음. 세종마을로 이야기해서 한번 그러면 이제 세종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예, 그래야 될 것 네, 같죠? 제가 스케치 여행 다니면서 느낀 건데 예. 거기 우리가 서촌이라고 부르는 그 세종마을부터 왜 그 북악산 자락 넘어서 우리 성북동까지 넘어오는 그 길에 예술인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예. 과거부터 그게 좀 전통이 좀 있었던 것 같죠? 예, 맞아요. 네. 그 조선시대 지금 이곳은 그 역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음. 우리 지금 현재로 말하면 통역사지요. 그리고 뭐 법관, 율관, 그리고 의관이라고 하는 의사, 화원, 화가 등 그 최고의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쪽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런 분들의 그 언행과 교양, 뭐 그런 경제적인 부를 갖다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도 많이 발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에 넘어오면서 보면은 그쪽에 이제 예술인들이 많이 오면서 작은 집들 하숙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화가들
보면 뭐 이중섭 씨라든가 뭐 이상범 그리고 뭐 윤동주 같은 네네. 시인들 네, 그쪽에 맞아요. 네. 많은 터들이 좀 갖고 있죠. 네,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우리 세종마을 본격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지도가 제가 나오네요. 지도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경복궁 그 영추문 쪽으로 나오면 서쪽으로 저 보면 저런 거 이게 너무 좋아해요. 예. 저희 설명 드릴 때 너무 너무 잘 그려지잖아요. 지금 세종마을 지금 그려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들 보면 경복궁 그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위로 많이들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저희가 빨간 곳으로 이제 해놓은 곳인데 3번 출구로 나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추사 김정희터에 해가지고 백송 뭐 이렇게 저번에 나왔던 네. 거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쪽 또 올라가다 보면 박노수 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은 그 두 곳을 위주로 하는데 저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3번 출구로 쭉 올라가다 보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세종대왕 나신 그 표시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쪽도 있고 그래서 저 많이 아시는 통일시장도 저쪽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이승범 집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저기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 지금 세종마을은 여러 가지 코스로 해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안내서도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저기 가보면 통이동에 그 백송터가 있어요. 그래서 백송토 거기, 제가 지난 거기서부터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하고 좀 많이 연계가 돼 있는데 저번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방송 듣기가 좀 더 편하지 않으실까? 나름 생각해봐요. 네. 그 백송터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아까도 봤지만 뭐 이렇게 표지석 같은 게 이제 또 거기도 가다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김정희 뭐 선생 집터 골목 안 약 50m 지점에서 사실은 그 곳이 표지석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50m를 들어가야 나온다고 네, 네. 하는데 조금 좀 그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간 그쪽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많이 아시는 그 대림미술관을 통해서 그쪽을 들어가게 지나서 되죠. 예, 네. 그 골목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 커다란 그 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백송에 커다란 그게 없는데 지금은 후계목이라고 해서 좀 작은 나무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야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그 원래 그렇죠. 이곳이 원래 제일 오래됐었는데 그게 이제 고사가 되고 없어지면서 네,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의 백송이 제일 예. 오래된 백송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백송 그 터에 보면은 그 고목만 남아 있는데 이게 원래는 1962년에 그 천연기념물로 제정할 당시에는 600년이 추정이 600년 수령이 600년으로 그러니까 추정이 돼가지고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였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보시면 가운데 지금 보이시죠? 이제 고다에서 저 고목이 보이고 그 옆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게 이제 후계목이어가지고 제가 네. 저기 그 고목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예, 그 예. 후계목이라고 하는 저 조그만 나무들 생각이 좀 안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진으로 다시 보니까 네. 네, 저렇게 있었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게 사실은 600년이라고 했지만 저게 고사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나이테를 분석을 해보니까 수령이 한 300년으로 밝혀졌대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보면은 오, 아무래도 이제 나무가 흥미진진한데요? 예, 네. 우리나라 우리는 그 잘못 알고 있었던 나무들 거네요. 그 보면은 추측 그 수령들이 많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류가 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나이테를 보기 전에는 정확히는 모르는 알 거잖아요. 수가 없죠. 예. 사람 속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나무 속도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1990년 여름에 이제 거세게 분 그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너무너무 찾다 너무너무 보니까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 어머나. 사진인데 세상에 저렇게 커다란 나무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어머, 저 나무가 저렇게 갈라질 때는 그 네. 주변에 피해는 없었나 걱정이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지금 다행히도 그 옆에 있는 집들이 그래도 그렇게 무너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근데 저게 보니까 그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그쪽에 건축 공사를 해서 나무 뿌리를 건드려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그 사실 90년대이긴 한데 그때도 또 이게 저런 천연 기념물이 있는데도 이렇게 건축 허가가 좀 낮다는 게 저걸 관리를 안 했던 게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쓰러진 들어요. 나무를 보니까 네.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저렇게 커다란 나무가 저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그러니까요. 쓰러졌다는 게 참 너무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정말 어떻게 누가 자른 듯이 저렇게 됐을까요? 그러게 아유, 정말.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일단은 저걸 좀 살려보려고 네.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청와대에서도 아무래도 이 서촌이 세종마을이 그렇죠. 가깝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뭐 노태우 대통령도 무슨 뭐 백송 회생위원회라든가 뭐 그런 거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뭐 수술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아이고. 관리를 위해서 24시간 네. 뭐 경계도 쓰고 뭐 구판도 벌리고 그래서 여러 구판. 가지 예 뭐 벌리고 뭐 이제 공무원들이 그 돼지머리 그 입에 뭐 돈도 아유, 넣어가면서 이미 뭐 저렇게 두 쪽이 난 나무가 살아날 리가 그래도 있나요? 좀 많은 그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다행히 네. 1년 후에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기미가 보였다고 그래요. 어머나, 아 그랬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또 그런 예. 데서 나오나 봐요. 아, 네. 그런데 너무도 아쉽게 음. 어떤 분이 그 백송으로 관을 짜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렸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게 근거는 죽었다고 있는 말이에요. 예, 그게 어. 이제 나중에 또 저기 나오는데 잡아가야 어느 정도 그 어. 근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한쪽은 살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네. 또 한쪽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일 수도 있긴 음, 하지만 뭐 자기 그걸 위해서 또 죽이려고 하는 음. 그런 또 웃지 못할 이런 인간사를 통해서 사실은 음. 애매한 이 나무만 이렇게 가지 않았나. 아우 이 좀- 재밌는 이야기네요. 정말 예. 완전 재밌다. 아, 이런 그렇습니까? 어디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게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93년에 음. 고사 판정을 받고 이제 음. 천연 기념물에서도 이제 해제가 되고 그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죽은 나무 토막들을 갖다가 이제 잘라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에 네.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나이테그 추정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하나가 이 네. 나이테를 이렇게 추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일제 강점기 36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백송이 네. 그 36년 기간 해당되는 기간에 자라지를 않았다고 그런 있었다는 그런 소문도 제가 있더라고요. 그 비슷한 얘기를 또 딴 데서도 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연물도 뭔가 그 음. 긴장감을 좀 아는 모양이에요. 아, 그게 정말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쪽에 아까도 보셨지만 그 네. 백성 그 후계목이 있는데 거기에 네 그루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아무래도 이제 한 개 갖고는 좀 어려우니까 뭐 보존 차원에서도 해서 이렇게 심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터가 이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넓지가 지금. 않죠. 예, 그래서 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보니까 그쪽이 그 네 그루가 각각 소속이 다르더라고요. 네. 예, 그거를 보니까 어디에 그게 뭐 문화재청인가, 종로구나, 문화재청 뭐 서울시 네네. 그리고 또 네. 한 그루는 흥미롭게 개인 소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백송 할머니 홍기옥 소유 그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까 그 제초제 얘기하셨을 때 보면 이 할머니가 누가 제초제를 뿌렸다고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에 손으로 그걸 흙을 갖다가 해서 화상을 입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흔적이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인데 네. 이분이 사실은 이 천연기념물 요걸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나름 그 당시 뭐 기사에도 좀 많이 났고 네. 그래서 이분 뭐 일본 가서도 뭐 이렇게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도 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에서도 그거를 뭐 수술도 시켜가면서 되게 많이 회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분도 이제 그런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 스케치 수업을 할 때 저희 네. 가르쳐 주셨던 이장희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하는 그 책에 이 나무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예전에 그 사진에서 그 고사되기 전에, 그러니까 쓰러지기 전에 그 사진이 있어서 그거를 추측을 해서 저거를 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저 책이 집에 있는데 예. 본 건지 만 건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게 그래서 지금 저게 네. 보면 크게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서 남북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저 나무랑 그 옆에 있는 밑둥이랑 이렇게 보면은 그 그루터기 아래하고 그 뿌리 부분 없이 그 일부분만 그냥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무 이게 상태가 그쵸 네네. 조금 이게 달라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잘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나무 둘레 이렇게 쳐져도 있고 뭐 보존을 하려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갔을 때 보면 그 안에 항아리도 있고 네. 예 잡초도 네, 많이 있고 네. 그래가지고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아, 근데 거기가 그 나무, 지금 우리가 나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우리 왠지 그 수목원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예. 근데 여기가 사실은 음. 그 김정희 집 터였다면서요. 예, 이거 좀 맞아요. 빠르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도 좀 역사 얘기 살짝 하고 넘어가자 네. 보면, 예, 여기가 원래 그 통일동 이 백송이 있던 자리는 창의궁터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블록을 보면 창의궁터, 김정희 뭐 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이 김정희 그 증조부가 그 영조의 그 옹주 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월성위라는 그 자기를 받았는데 영조가 여기 그 딸을 위해서 집을 이 터에다가 지어줬대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가 월성위궁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네. 김정희의 그 증조부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김정희가 이 어릴 때 그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 그 양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네. 이제 그분이랑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12세 때 양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도 연달 이렇게 가시고 하다 보니까 이 김정희가 그곳에서 거의 이제 실질적인 주인이 돼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24살 정도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친아버지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실 일이 있어서 같이 따라갔는데 거기서 한 2달 만에 돌아오다가 거기에서 백송 나무 종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월성이 그 앞마당에 심었는데 그게 바로 그게 예 지금 고사된 이 백송 그 나무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보존됐으면 참 좋았겠네요. 예 그래서 네. 지금 거기에는 김정희 터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서 김정희가 지금 예, 제가 예. 뭐 그 직계손은 아니었어도 음. 그래도 왕가의 사람이었네요. 저는 그건 좀 몰랐네요. 예, 알았는데 까먹었었는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흔히 그 나무보다는 네. 그 추사 김정희 집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뭐 그래서 지금 공존해서 지금 이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지겠죠. 이제 아무튼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또 이렇게 그쪽으로 시야가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또 추사 김정희 얘기하니까 조금 네.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자꾸 오늘은 아, 그런 그럼 쪽으로 좀 한번 얘기를 빠르게 예. 그럼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그러면은 예, 조금 말씀을 더 좀 알아보고 해주실까요? 갈까요? 예, 네. 그래서 뭐 조선 후기의 그 천재였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뭐 추사체로 해서 우리가 그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분이 저희 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상당히 유명을 해가지고 예, 그의 글과 작품을 얻기 위해서 줄을 많이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줄을 네. 서시오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학자들이 평하길 이 추사 김정희는 멋진 글씨는 그냥 글씨만 흉내내서는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없고 학문이 추사만큼 뒷받침되어야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평을 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추사 김정희가 서예가가 되려고 붓을 잡았다기보다는 학문을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자기 예술하고 일치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 좀 이렇게 잘난 분들은 사실 주위에 또 시세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또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 유배 가서 또 그리신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세안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안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이 보이는데 그쪽 유배되었을 당시에 보면은 그 김정희의 제자이면서도 또 역관으로 청나라를 네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문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몰래 귀행책을 구해다가 이렇게 김정희한테 많이 전해줬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숨은 이상적이라는 노력가가 분인데 있었군요. 예, 그래서 그분의 그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제자를 위해서 그려준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세안도예요. 네. 그래서 이 세안도를 보면은 여기에 이 한 겨울에 저렇게 이제 나무가 뭐죠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한적한처럼 집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네. 보시면 소나무는 되게 자세하게 그려졌는데 저 집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손으로 그냥 이렇게 그렇죠. 간단하게 예, 그려져 대충 그린 있잖아요. 것처럼. 예, 근데 저거에 대해서 또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소나무 뭐 잣나무 이런 거는 예전에 알다시피 네. 선배 절개나 절개죠. 기상 등을 네.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이라는 거는 사실 소유
욕심, 예, 그런 세속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이제 소나무를 더 강조를 했던 걸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 보면 지금 그림하고 글씨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게 저희가 사실 스케치 다니면서 홍차 네. 그림처럼 또 예, 그 옆에 그렇게 글씨 쓰던 연결을 거랑 많이 시키셨군요. 좀 예, 관여가 돼 있는데 관여라기보다는 조금 그 생각이 네. 났어요. 네, 근데 네. 저기 저 세안도를 보면은 저게 이렇게 뒤에 글자를 갖다가 붙어 있는 게 소설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다가 권세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보통이다. 내가 지금 절의 고도에서 귀양살이하는 처량한 신세인데도 이상적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런 귀중한 물건을 사서 붙이니 그 마음을 무어라 표현해야 할까. 공자는 세한연후, 지송 백지후조 해서 추운 계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게 남아있음을 안다. 라고 하였으니 그대의 정의야말로 추운 겨울 소나무와 잣나무의 절조가 아닐까 하고 고마움을 표현을 했다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이걸 받은 그 이상적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좋았겠죠? 좋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평소 존경하던 그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려준 거잖아요. 오로지 네네네네. 자신을 위해서. 네.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길에 그 중국 학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글을 많은 학자들이 보고 학자들이 그 그림을 보고 감상을 하면서 그 그림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댓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댓글을 달았대요. 그래서 그걸 그림에 이어붙였더니 그 길이가 14m나 됐다고 그래요. 네. 사실 저게 세안도가 지금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네, 이 작죠. A4 크기를 갖다가 네. 두 장을 옆으로 길게 하는 식으로 해서 저기가 사이즈를 보니까 23.7에 69.2cm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A4 이렇게 길게 두 장 붙인 그런 건데 거기에다 댓글을 14m까지 붙였다고 하니까 그게 참 상당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림도 단연 우수한데 그 글귀가 정말 예. 들어보니 굉장히 우수하네요. 맞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봤던 세안도까지 봤는데 네.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가 되는 것 같죠. 예, 예. 우리 노래 하나 듣고 네 다음 얘기 한번 이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원어원이 부릅니다. 뷰티풀. 어려서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당연한 거라 그땐 생각했었어. 내게 남겨준 미소가 아직도 이 가슴 속에 남아있어. 솔직히 난 아직은 받는 사랑이 필요한가 봐. 홀로 남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렵고 그래 그때가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그래 I miss you so much 이제서야 느껴 우리 공간 I miss you so much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왜 난 몰랐을까 So beautiful, beautiful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너니까 아프지만 울지마 널 향한 노래가 들린다면 다시 돌아와 그리워 그리워 거울 속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낯설어 내가 필요해 이제 안 닿기는 내가 너무 싫어 다시 돌아와 기억은 바다처럼 넓은 창고라고 그 안에서 하루 종일 헤매도 혼자 느끼는 외로움마저 유일한 너의 흔적이라고 억지로 눈 감은 채 견디고 있어 오늘도 I miss you so much 이제서야 느껴 우리 공간 I miss you so much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왜 난 몰랐을까 So beautiful, beautiful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너니까 아프지만 울지만 널 향한 노래가 들린다면 다시 돌아와 그리워 그리워 거울 속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낯설어 두려워 네가 필요해 이제야 느끼는 내가 너무 싫어 이렇게 너처럼 예쁜 꽃이라고 네 앞에 다시 서고 싶어 그 시절보다 더 멋진 모습을 하고 네 앞에 나타나고 싶어 익숙했던 시간들을 손끝으로 그려 돌지 않는 시계처럼 제자리 서 울어 반짝이던 너 천사 같은 너 아름다운 너를 맘껏 안아보고
보고 싶어 꼭 다시 보고 싶어 So beautiful beautiful 어디선가 울고 있진 않을까 떠나지마 가지마 사랑한다 거짓말 어떤 말이든 좋으니까 그리워 너의 마지막 그 말 내 손 두려워 네가 필요해 이제야 느끼는 내가 너무 싫어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자, 여러분은 지금 수요일에 스케치 여행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어디 가나요? 박노수 미술관 아까 가신다고 하셨는데 예, 김정희 제가- 집터를 나와가지고 네네. 큰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 보면 그쪽에 종로, 구리, 박노수 미술관이 나와요. 네,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시죠. 예, 원래 이 집은 이제 1939년도에 그 친일파인 윤대경이 딸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래요, 이 집을. 네. 근데 이제 70년대에 박노수 화백께서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한 40여 년간 이곳에서 사셨는데 네. 이쪽에서 그 박노수 화백이 사셨는데 이제 2011년 정도에 이 네. 와병 중에 사회화는 뜻으로 음. 종로구청에 기증협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네, 네. 예, 근데 좀 애석하게도 2013년 2월에 돌아가셨는데 이 미술관은 그해 9월에 좀 개관이 됐다고 그러네요. 네, 아우 제가 거기 그 앞에 가서 음. 그게 아마 초반에는 개관했을 때는 아마 무료였던 시기가 조금 있었던 모양인데 예. 아 저는 좀 유료라서 참 음. 그거가 뭐라고 참 그 주머니를 안 열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데 겉으로 사실 볼 때는 예. 참 집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전시할 때 저희 네네. 한번 갔었었는데 네. 근데 들어가 보면 네. 그만한 돈을 낼 만하다고 저는 글쎄, 생각이 돼요. 다들 예. 그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박노수 화백은 여러 화백의 그 문화생으로서 있으면서 그 전통적인 그 화제를 취하면서 강렬한 운필과 뭐 강렬한 색감 그리고 대담한 터치 등으로 해가지고 독자적인 그 풍을 구축을 해가지고 전통 속에서 이제 현대적 미감을 구현한 그런 작가로 평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좀 이분 아까도 그 사진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겠지만 보면은 그쪽 미술관 돈을 내고 들어가면 그 건물에 이제 들어갈 네네.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가옥을 아까도 이쁘다고 그러셨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가옥은 사실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9년도 그 정도에 이렇게 세워진 건데 이게 한식하고 양식이 이제 같이 되어진 그 절충식 기법으로 된 가옥인데 지금 저렇게 평면이 보이잖아요. 1층에는 온도라고 마루로 돼 있고 네. 2층에는 이제 마루방 구조로 돼가지고 또 벽난로도 한 3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옥은 아무래도 이제 긴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증축하고 수리를 겪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걸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고 있는데 아까 그 사진으로 보면은 그 현관에 보면은 그 포치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건물 입구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그 현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네, 네. 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참 아늑한 그 느낌을 주어요. 그래서 지붕은 또 석가래를 노출한 단순 박공 지붕으로 돼가지고 아주 단순함과 그런 게 상당히 어우러져서 건축 공부하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많이 좀 친근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주년 됐을 때 저길 갔었는데 그때 봤던 저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은 그 화백님의 그 그림도 좀 보면서 그래서 저 때는 수변 산책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매년 네네네. 이슈를 좀 달리 해가지고 그림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현대화 같은 느낌이 들죠. 예, 네. 그래서 딱 보시면 이제 동양화 색감이 같으면서도 뭔가 예, 이렇게 그렇죠. 예, 색감이 좀 강렬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인물로 그렸던 크로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료를 받고 가면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인원을 좀 제한을 해요. 왜냐면 그 건물이 좀 작고 방도
방들도 작고 하다 보니까 네.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작품 감상이 아무래도 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15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제한을 잘하고 있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네요. 예, 네. 나름 좀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 그림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요즘에 참 고궁도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아, 그 그렇습니까? 창덕궁도 인원 아, 제한하고 그렇죠. 예, 종묘도 맞아요. 종묘도 안 예. 그랬었는데 인원 제한을 좀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건 참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기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나무로 돼 있어서 나무 그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2층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락방에 좀 되게 이렇게 그 다락방에 대한 어릴 때 그 꿈이 있어서 그런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창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창으로 이렇게 전망대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하는데 그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답니다. 정말 그 집에 음. 그 요즘은 왜 그 집들을 개조해서 카페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그 집을 개조해서 이게 그 미술관으로, 미술관으로 했으니 예. 방방마다 또 보는 그런 맛도 있을 거고 그쵸?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평면에서 벽난로가 있다니까 그림하고 예. 참 잘 어우러질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이 그래서 들고. 아까 보고 얘기했지만 싶네요, 그 정말. 외부에 이렇게 해서 나와 보면 정원에 그 네. 여러 가지 그 그치, 지금 수석이나 정원도 예. 굉장히 볼 게 예, 수석들이 있다고. 상당히 좀 음. 수준 높은 것들이라고 해야 하나 되게 그런 게 좀 많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박노수 화백의 그 동상도 있으면서 그래서 그 화단을 갖다 이렇게 쭉 돌아서 보면 위에 전망대로 올라가는 또 길이 나와요. 네. 그래서 좀 되게 가파르게 돼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그 서촌 일대도 보이면서 그리고 또 이 박노수 미술관의 그 지붕이 보이는데 거기에 뚜렷하게 그 벽난로 예, 굴뚝이 세 개가 딱 보여요. 그래서 네. 그 지붕의 그 색감도 그렇고 거기에서 바라보는 그 풍경이 참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보시면 그 전망대고 올라가 보시기 바래요. 아니라 오늘이 참 문어가 있는 수요일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마지막 그게 주 제가 수요일. 거기에서 그 예. 안내문에서 봤었는데 문어가 예, 예. 있는 수요일에 거기도 아마 50%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 네. 오늘 한번 나서 보세요. 저도 오늘 가고 햇살도 싶네요. 참 좋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 이제 세종마을 보면은 네. 여기 박노수 가옥 그 뒤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친일파 이쪽 그 뭐죠 윤덕영 씨 아까 얘기했는데 네, 네, 네. 예, 네. 그분이 소유한 집과 땅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 지금 이 집도 그렇지만 예, 소유한 것도 예, 그 터가 지금은 되게 상당히 넓었죠. 많죠.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박노수 가옥 그 주변으로 해서 보면 그 윤덕영 씨가 소유했던 그 땅과 그런 집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보면은 그 첩을 위해서 지어줬던 그런 집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술관 벽 그 뒤로 이렇게 보면은 네. 그 벅수장장 터라고 해서 지금 그 사진이 터가 나오는 있어요. 쪽에 예, 그거 아닌가요? 예, 그 맞아요. 집터였던 예, 그쵸? 그래서 저렇게 가다 보면 웅뚜둥 저렇게 돌로 만들어진 저런 게 생뚱맞게, 나와 있잖아요. 기둥들이 있는데 네, 지금 거기, 저거 보시는 게 그 안내문은 첩의 조금 집이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그런 건데요. 저기 보면 이런 계단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렇게 커다란 통돌을 갖다가 그러게요. 계단으로 만들 정도면 첩의 집인데 예, 그 첩이 당시에 그 엄청 이뻤나? 위세를 알만할 것 같아요. 미세를 알려 첩이 예뻤나? 그럴 수도 첩이 있고요. 부러울 때도 있네. 예. 이거는 이제 저거는 좀 다른 건데 네. 저거는 저쪽 어딘가요? 저희가 박노수 미술관 그 앞쪽에 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것도 이거는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벅수 산장터에 있는 그렇죠. 그 지금 흔적들이 지금 저렇게 남아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게 이완용의 집터였다는 거가 남아 있는 거죠? 저거는, 아니요, 저건 윤덕영 지금 윤덕영인가요? 윤덕영이 지금 만들었던 그런 아방궁이라든가 그런 건물들에 있었던 그걸 네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골목길들을 갔다 보면 저렇게 생뚱맞은 기둥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 집터였다는 네, 예, 그거를 알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뭐 윤덕영의 그 대문이라든가 저렇게 계단들 저런 걸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집의 규모들이 얼마나 했던가 그런 걸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근데 또 그 서촌 하면은 왜 예. 그 요즘에 유명해진 통일시장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통일시장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실 예. 수 있나요? 네. 글쎄요, 저희 그 통일시장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공설시장이 원래는 모텔하고 또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6.25 이후에 이제 인구 증가로 서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그냥 꼬이네요. 네. 하면 또 예. 그냥 시장으로 또 이렇게 예. 변모를 했겠죠. 네. 그렇죠. 많은 그래서- 시장들이 그런 것
같이.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요즘은 그 통일시장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됐잖아요. 활성화가 됐죠. 조금. 예, 그래서 다른 지금 전통시장이 그 벤치마킹으로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엽전 네. 아시죠? 그 그것도 자체 시행한 지가 조금 되기는 했죠. 예, 맞아요. 처음 시행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 되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네네. 맞아요. 그거 한번 이용해서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도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가가지고 거기를 했는데 그게 또 좀 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갔을 때는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었고 그리고 음. 그 도시락을 먹는 장소가 따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가보니까 좀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히 좀 들어갈 엄두가 안 아,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따로 시장을 돌면서 그냥 저희가 각각 그 음식을 돈을 내면서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나름 그래도 그것도 참 기분이 좋았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전 그거 되게 처음 아이디어 나올 때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예. 왜냐면 이제 시장의 그 맛을 보는 거잖아요. 그 예, 자리에서. 그렇죠. 예. 그 시장은 왜 시식이라든가 대형마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좀 저렴하게 도시락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였는데 예. 그리고 또 그 엽전이라는 게 왠지 어, 우리가 그쵸. 예전 그 돈으로서 네, 쿠폰 우리가 이런 거 지금 하지 않고 예, 엽전으로 현대 시대에 했다는 그 게. 엽전을 쓴다는 그 느낌이 음. 또 좀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이런 것들을 예. 이제 안주하지 말고 조금 음. 발전시키고 조금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아마 해야 이게 음. 유지가 좀 될 거로 생각이 돼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우리는 그날 저희 또 스케치 여행도 그쪽 갔었었는데 저희는 또 다른 백반집에 가서 되게 또 맛있게 먹었었죠. 너무 그 맛있었죠. 백반집도 참으로 음.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사진에는 얼핏 보기에 누가 밥 먹는 장면이 하나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아마 노래 어. 나갈 때 보셨나 이 모르겠어요. 백반집이 주는 또 예. 푸근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반찬 더 주시고 하는 거 그리고 예. 반찬 개수가 여러 개일 때 항상 음. 우리는 느끼죠 먹으면서 예. 우리 집에 이만큼 반찬을 놓고 먹어야 할 텐데 예. 왜 우리 집은 항상 찌개 하나 밥 하나일까 맨날 김치 하나 전 백반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아요. 좀 저희가 좀 반성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럼 야. 오늘 그 서촌 얘기가 예, 여기까지인가요? 세종마을이라고 우리 부르기로 했었죠. 네. 예. 세종마을. 네. 네. 제가 한번 서촌이라고 불렀다가 네. 저희 그 회원분 아하님한테 예. 혼난 적도 있는데. 예, 맞아요. 네. 세종마을 마을 참 이쁜 것 같아요. 요즘에 예. 그렇게 무슨 마을 하는 거 예. 그것도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그림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러죠. 네. 예. 자 우리들이 그린 그림 짜잔. 오늘 잘 딱 맞았네요. 맞았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림이 나갑니다. 예. 제가 오늘 그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 저 제가 안에도, 좀 알게 모르게 이런 예. 지도 이런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예. 지도 보면서 이 위치하고 방향 잡는 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넘어갑시다. 네. 예, 이거 보면은 경복궁 그 영추문 그 건너편에 있는 집이거든요. 예전에 네네. 그 선생님이랑 같이 갔던 그 집이었는데 저기에 그 국수가 되게 좀 맛있었었죠. 나름 예. 저기 좀 유명한 메밀꽃 집이죠? 비밀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그날 그걸 먹고 또 아무래도 홍차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었나 봐요. 네. 예. 홍차가 또 이렇게 썼네요. 예. 메밀꽃 필 무렵 처음 음. 가본 서촌. 음. 경복궁의 서쪽이라 서촌이란다. 경복궁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던 메밀 음식점. 이름이 예쁘다. 가게 앞에는 메밀도 심겨져 있다. 예, 저 그렇군요. 앞에 예, 화분이 있어서 그거 구경했던 거 기억나요. 네. 갑자기 이 생각도 났어요. 예. 그 음식점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걸로 해놓고 무궁화를 앞에 심어 놓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할 거지? 나중에 네. 한번 써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투어를 했을 때 이상의 예. 집 앞에서 뭐 1분 그리기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렸었던 그림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저게 아마 까라 해가지고 사진 찍은 게 있을 텐데 음. 제가 그걸 올리려고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아, 저기 그 이상의 집 그 위에 이제 전봇대 그 네네. 전깃줄이 참 되게 뭐랄까요? 복잡했죠. 예, 복잡하게 됐는데 네, 그게 좀 조 아마 눈에 기와집이, 띄셨나 봐요. 예, 예. 이 기와집이 이상의 집입니다. 예, 그래서 네. 아마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이쪽 세종마을 소개할 때 따로 음. 그때 얘기하게 네네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예, 이것도 여기는- 또 랄라가 저 네. 이쪽 박노수 가옥에서 나와서 인왕산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 이렇게
집들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또 그려주셨네요. 네,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윤동주 하숙집이 나오고 예.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오늘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수성동 계곡이 나와요. 예, 제가 그걸 좀 네. 아끼고 있었는데 그냥 인상자락이라고 자꾸 이렇게 숨기고 있었는데 아, 얘기를 그래요? 해주시네요. 아, 네. 예, 그 수성동 네. 계곡 참 색다르지요. 네, 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랄라는 거기 수성동 계곡의 별점은 별 5개 그러면서 또 써주셨어요. 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음. 저 그림 한 번만 뒤로 돌려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니 네. 예. 그 그림에서 말이죠. 예, 예. 이제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저 그림을 보면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약간 착시 같은 게 좀 느껴지고 약간 어색한 부분이 왜일까 했는데 예. 그 사실 보는 대로 그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림을. 예, 예. 근데 보는 대로 그려서 망한 케이스. 저게 사실은 어떤 시각 방향이 예, 예. 윗부분이 틀리고 중간 부분이 틀리고 하단 부분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시구나. 사진을 보고 그리다 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놓고 봤을 때 음. 이게 시점이 음. 다른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그림이 굉장히 뭔가 어색한데 어디가 어색한지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그린 사람은 내가 그리면서 이게 실수한 거를 딱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가요? 사실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은 저는 저걸 금방 딱 봤을 찾아지는데? 때 그냥 저는 그 색감에 되게 좀 끌렸어요. 색다른 저런 색감에 저렇게 멍든 듯한 그런 색감과 먹는 저 듯한. 파란 저런 색감이 되게 좀 이게 잘 쓰지 않는 색깔인데 저렇게 표현을 한 그 랄라의 그 느낌이 되게 저는 좀 좋았었거든요.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노하우 하나 전설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예. 또 그렇게 또 칭찬을 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어쨌든 약간 예. 보이는 거에서 약간은 이제 그 뭐지 도식화된 예. 그런 거를 약간 해야 할 타임이 아마 그 타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그렇게 보이는 대로 그려서 좋은 그림이 있고 음. 그렇지 않은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음. 조금 그렇지 않은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급하게 숙제하듯이 한 그림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네, 아, 이건 또 요거는 홍천 홍차의 또 그림인데요. 예. 자, 서촌을 걷다 보면 한옥집인가 돌아보면 갤러리 혹은 카페다. 재미있는 곳 그렇게 돼 있죠. 거기 가다 보면 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카페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걸어가는 친구랑 같이 그려주셨네요. 다음번에 나올 그림이 혹시 박노수 미술관인가요? 근사죠. 맞아요. 예. 네, 저희 정말 또 목련님이 한번 들어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림입니다. 예, 이리 와 들어와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저 현관이 부르는 듯한 그 느낌이 들어요. 문 열어주면 냅쭉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와 색감이 이것도 박노수 또 미술관이네요. 예, 네. 색다르죠. 네, 그 밑에 측면에서. 그림자 진 거 보세요. 네. 그 정원에 저렇게 수석들도 또 보이고 네, 네, 예, 그렇죠. 나름 네. 저 그림자까지 해가지고 어. 참 강렬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또 요거는 그 세종마을에 뭐 있던 그 간이의자 같은데요. 예, 카페 이렇게 참- 카페라든가 공방 같은 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옆에 저렇게 나무에 화분을 저렇게 잘 요거는 정말 해놨더라고요. 참신한 그림. 예, 그래서 네. 저걸 갖다 또 저희 목련님께서 멋있죠? 빠뜨리지 않고 네. 예, 그려주셨네요. 아, 네, 요거는 이거는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박노수 화백이 그 이분 그 문화생으로 있었었죠. 이상봉 가옥이네요. 네, 이상봉 가옥이죠. 우리 네.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음. 예, 들어가봤던 가옥인데 음, 참 저거를 지나서 보고도 네. 어느 가옥인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건 정말 약간 좀 성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넘어갑시다. 또 제가 너무 한편으로 네, 생각하면 그래요? 그쪽에는 그런 집터들이 되게 많이 많아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많은 곳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기억이 이게 차곡차곡 펼쳐지지가 않고 그냥 그래도 합쳐져서 학구적이신 기억이 되는 것 분들은 아마 같아요. 이상범을 모르시는 분은 잘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몰라서 기억을 못했던 거죠, 뭐 사실은. 네, 넘어갑시다. 지금 그림 너무 숙제하듯해서 부끄러워요. 네, 예, 이건 이것도 서촌골목. 예, 네. 서촌 골목인데 그 저 아유 예뻐라. 전통 그 마을 있는 게 골목이 되게 좁았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쪽에 이제 노랗게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건데 그 벽 색깔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맞아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칠했던 생각이 네, 나네요. 저 노란 벽이 정말 그 예. 시선을 또 끌죠. 그 벽 쪽을 이렇게 가다 보면 또 홍차가 저렇게 이제 그렸는데 네네네. 예, 여주? 네, 여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저 보면 사진을 본 것 예, 같아요. 서천의 어느 예쁜 골목 노란 벽에 달린 낯선 열매는 여주란다. 네. 수없이 입에 오르내리던 서촌
발길 닿는 대로 찾아 들어간 구석진 골목에 가스관도 전기 계량기도 낯선 열매도 모두 예쁘다. 그렇게 써주셨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서촌이 약간 낙후된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름이 사실 세종마을도 굉장히 세련, 그러니까 요즘 낮고 좋기도 한데 서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익숙하기는 한데 그래도 네. 뭐 또 바뀌었대니까 또 한번 불러줘야죠. 아이고, 너무 귀엽죠. 예, 예, 너무 귀여워요. 네, 서촌은 어디서 찍어도 화보. 예, 그렇죠? 그쪽에 가서 서면 모두가 네, 모델이 되는 화보입니다. 듯한 저거는 예, 그 자체로. 그 느낌이 탁 벽 나죠. 표현한 거 너무 재밌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세종마을 가다 보면 그 유명한 대호서점인데요. 네. 예, 저거는 좀 수업 시간에 사진 보고 제가 아, 그렸었었는데 그냥 뭐 예, 내 그림인 줄? 그렇습니다. 내 스타일인데. 예. 네. 또 넘어갈까요? 예. 요것도 그리고 대호서점이네요. 예, 똑같이 그 대호서점인데 예. 네. 홍차는 저 이쪽에 가보지는 않았었는데 뭐죠? 이 앞에는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사진 보고 그때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네, 네. 예, 그렸던 그림이에요. 수업 시간에 충실한 게 보이네요. 네. 저기 서 있는 저 여인이 저랍니다. 예, 제가 나름 뭐 저렇게 거의 멋있다고요? 10등신으로 그린 것 같아요. 예, 거기 가다 보면 저 카페에 저렇게 보이는데 파란 그 벽에 저렇게 서 있었는데 정말 모델 같죠? 제가 예. 항상 얘기하잖아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나오면 그림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넘어가죠. 네, 요거는 아이고, 또 저희 요것도 캔디가 박노수 미술관이네요. 예, 박노수 네. 미술관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쓴 글을 보니까 박노수의 그림은 맑고 깨끗해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건물의 아름다움과 그림의 훌륭함에도 건물 자체의 태생이 못마땅해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니다. 그러면서 예, 그 윤덕영 그러니까요. 예, 이게 친일파 그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림이 예. 그 박노수의 그림이 음, 보면은 좋다라고밖에 제가 표현을 못했는데 맑고 네. 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맞아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맑은 느낌이 예, 들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다음 볼까요? 네, 이것도 또 어. 저희 캔디가 또 여기 글도 또 되게 그려주셨어요. 이쁜데 예. 집 밖에 널린 옷걸이가 눈에 띈다. 아파트 일색인 요즘엔 보기 드물게 내 집 앞마당에 빨래를 넣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파트의 편리함에 그 꿈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이거 정말 내 마음인데 예, 글도 맞아요. 잘 쓰네요. 그리고 사실 저렇게 음. 바깥에 햇볕이 쨍쨍 찌는데 빨래를 널면, 널면 기분도 좋잖아요. 기분도 좋죠. 소독되는 느낌도 나고. 근데 요즘 예. 아파트에 막 빨래 널면 그 보기 흉하다고 음. 막 그렇게 말하는 거 저도 좀 속상하긴 해요. 뭐 근데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는 또 예. 그 수송 계곡 쪽에서 바라본 인왕산인데 예, 오늘은 설명 거기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여러분께 조금만 올라가면 예. 이제 인왕산이 나오기 때문에 음, 또 요 그림을 한번 넣어봤네요. 예. 네, 진달래와 개나리꽃이 핀 계곡은 한 폭의 그림같이 예쁘다. 그렇죠? 예. 수성 계곡 쪽에서 바라본 인왕산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산수화 보면 저 그쪽에 또 많은 네.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아유, 정말 멋있습니다. 네. 제가 꼭 그 추천하고 싶은 건 네. 그 인왕산을 저도 네. 정말 요 근래에나 가본 거예요. 아. 근데 정말 인왕산이요. 네.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다고 보기에는 음, 그 산세도 되게 깊어 보이고 음. 정말 좋아요. 예. 제가 이게 정말 좋다는 표현밖에 못해서 안타깝긴 한데 한번 꼭 가보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려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문화가 있는 수요일이니까 박노선 미술관 갔다가 조금만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예.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네. 자, 근현대사가 저절로 그려지는 동네 세종마을 오늘 봤는데 잘 구경하셨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투어에는 빠졌지만 우리는 신익희 선생님 생가도 둘러봤었죠. 네. 네, 독립운동가이며 정치인이셨던 선생이 생전에 이런 말을 하셨다죠. 나에게 쓸만한 집 한 칸 없다고 집 한 채 마련하라고 권고하나 내가 망명 때 항일 독립이 평생의 소원이었고 이제 반 조각이나마 독립된 조국에서 국사를 맡게 되었으니 더 바랄 게 있겠는가. 정말 그냥 평생의 소원이 그냥 독립이셨기 때문에 집 따위는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정치를 하시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소원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말인데 신익희 선생님 같은 마음으로 정치하는 분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우리가 정치인이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큰 바람은 갖지 않잖아요. 다만 신익희 선생님 같은 올바른 소신이 있는 분이 그 소신대로 정치하기를 바랄 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동의해 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 진행의 랄라, 설명의 스텔라, 연출의 기술의 홍차였고요. 노래는 전인권이 부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야.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이에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그대야. 그대의 탓으로 훌훌 떨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